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죠? 데이터 검색 두 번째 합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추후에 그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는 다음 학기에 강의를 계속 하게 되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간에 데이터 분석하는 걸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1장에서 8장까지라 그랬고요. 시험 문제는 제가 그 소크라티브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 샘플 문제로 문제 중에 한 뭐 다는 안 돼도 좀 해서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시험 문제 필사적으로 보는 데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이해하고 풀면 실제 문제도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소크라티브하고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올리고 토요일날 시험인데 너무 늦게 올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자세히 하려면 한없이 자세히 할 수 있는데 빠르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1시간 내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검색 지난주에 했었고 지금 이어서 연산 between and라고 하는 연산자를 볼게요. 이 between and라고 하는 연산자는 실제 우리가 보면 뭐뭐 사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용어로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특정 범위 내 값 중에 데이터의 하한 값과 상한 값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체중이 40부터 40보다 크다가 아니라 40부터 50 사이 그 사이에 있는 회원의 회원명과 주소, 몸무게를 검색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검색하는 거죠. 이게 관계대소에서 select라고 하는 연산이었고 여기 있는 select라는 연산이 아니고 이게 project라는 연산이죠. 이게 select라는 연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실습을 한 대로 이렇게 보면 뭘로 지금 뭐였죠? APM 셋업이라는 걸 깔았는데 이 방법 말고는 MySQL PC 버전하고 MySQL 워크벤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걸로 이제 실습도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어렵다고 할지 모르니 그냥 하고 따라서 못하는 사람은 그냥 눈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북스토어에 이렇게 도서, 주문 도서, 출판사 경기, 회원 이런 테이블들이 있었는데 이 테이블에 지금 값이 들어가 있죠. 실제 이 회원에는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없는데 자 우리가 1번이 없는 거는 하고 있는 대로 결과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셀렉트 회원명, 주소, 몸무게를 보여줘라. 어디 회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몸무게가 40에서 50 사이인 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실행 이렇게 하면 45, 45, 45 다 45로 보네요. 45인 사람들이 나온다. 안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죠? 안 나온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실제 여기에 보면 실제 45, 45 너린 사람이 하나 있었죠? 너린 사람이 지금 안 나온다. 누구를 찌우게 할까요? 보아를 몸무게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이 55라고 하면 이 55로 되어 있는 그래서 보아는 이제 55의 몸무게입니다. 아까와 같이 다시 한번 보면 SQL 문장에서 뭐냐면 40에서 50 사이에 있는 친구들의 회원명과 주소, 몸무게만 보여줘라.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between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between인데 이 between이 실제 체중이 40에서 50 사이는 회원명, 주소, 몸무게를 해라. 이게 이제 이 몸무게라고 하는 필드가 between an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between and 사이를 하는데 이거는 다시 쓰면 between and 대신에 이렇게 and로 묶어서 그러니까 몸무게가 40보다 크거나 같고 몸무게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앞에다 붙여버리면 A, B 사이에 제외한 행위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몸무게 not between 이러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between and가 아니고 not between. 그러면 아까 있었던 몸무게가 둘. 여기는 송중기가 나오게 되는데 송중기는 지금 자료에서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진 상태에서 보면 이 문장을 그대로 쓰면 제가 수업을 하면 타자 실력이 느려서 안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뭐 타자가 아니고 복사에다 붙이고 있습니다. 복사에다가 자료를 안 올렸었던데 자료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아만 55 이렇게 널 값을 가진 거는 지금 안 나타났죠. 난널 이즈널 하는 것들을 봤는데 널 값은 안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이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이건 집합 연산자인 셈이죠. 뭐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등급이 평생회원이나 정회원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등급이 어떻게 in 이것은 다시 하면 오화 연산자를 써서 등급이 평생회원이거나 정회원인 사람의 회원명과 등급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화 대신에 in이라는 연산자를 쓰면 겠죠. 여기다 콤마하고 또 다른 조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오화 계속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면 select 회원명 등급 회원번호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에 하는데 1등급이 등급이 정회원이 잘 없을라나요? 자, 지금 전체를 보면 회원은 정회원, 비회원, 정회원, 비회원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 뭐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평생회원과 정회원만 보여주라 그러면 정회원만 보여주겠죠. 정회원만 보여줍니다. 정회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이게 실제 여기서 정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이 없으면 전체 있는 사람들의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하라면 여기 보면 정회원, 비회원 이거 가리지 않고 회원명과 등급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in이라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연산자는 오화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not이라고 하는 부정의 뜻을 하면 이것이 아닌 not in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를 해달라 이런 건데 이거를 보면 not in 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보면 SQL 문장에다가 not in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붙여도 될 걸 붙였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실행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not in 비회원이 나타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생회원, 정회원 하는 것에 이 반대로 이렇게 쓰는 반대로는 not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반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반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다가 이 not자를 안 붙이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런 명령어에서 not을 붙였다 그러면 not에다가 뭐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회원 이렇게 썼다면 하나인 거죠. 이거는 equal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정회원인 것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t 비회원이 아닌 사람은 정회원밖에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not을 쓰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것에 그대로 그냥 in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 되게 이제 검색에서 쓰이는 like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뭐뭐와 비슷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문자 패턴 이거를 일치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제 와일드카드로 이제 이 like에서는 같이 쓰는데요. 연산자에서 언더스코어 이렇게 하는 건 임의의 한 개 문자를 대체한다. 퍼센트, any 0개 이상의 문자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하면 모든 게 되는 거죠.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괄호 속에 뭐를 해주냐면 문자를 집어넣으면 지정된 범위에 한 개 문자를 대체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범위에 없는 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보면 자, 송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름 중에 송으로 시작한다 하는 게 송, 그리고 퍼센트라고 썼죠. 퍼센트라고 쓴 거는 뭐예요? 송으로 시작하고 송 한 글자라도 상관없고 뒤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그런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퍼센트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있죠? 퍼센트 송, 그러면 송으로 끝나는, 앞에 뭐가 있든 모르지만 송으로 끝나는 거. 근데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하고 송하고 또 퍼센트를 썼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건? 어디에 송으로 시작하든 송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찾아줘라, 그런 뜻으로 여기면 됩니다. 자, 표현에서 like, 김서송 이렇게 했죠. 그러면 김이나 서나 송, 그리고 뒤에는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런 표시죠. 김과 서와 송. 자, 지금 있는 김과 서와 송,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like에 이렇게 보면 퍼센트를 할 때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 자, 이 중에 보면 SQL 문장에 여기다가 썼어요. 뭐를 썼어? 김서송인데 김서송이 아니고 서씨는 빼고 김씨와 송씨, 김과 송으로 시작하거나 김과 송이 좌우지간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김하고 송이 들어간 거죠. 근데 김하고 송이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나? 맞나? 성씨가 다 김하고 송, 김하고 송 있는데? 김, 송 있지요? 있는데 왜 안 나왔을까요? 뭐를 했죠? 김서송 퍼센트, 어머나, 김송. 여기서 안 됐었던가? 가만 있어봐.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달리 보면 이게 어떻게 볼까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다르게 보는 자료가 들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 넣었다. 다지나지겠어. 아이고, 회원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use 인터넷 내셔널 st 아니네.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 데이터베이스 중에 제가 하나 해서 안 되면 말고요. C 스마트 use 글씨가 좀 작아도 작으면 보기가 그렇죠.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글씨를 키우는 거를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나요?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면 볼라나요? use 스마트.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했는데 select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회원명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테이블로 보면 뭐 썼냐면 student int로 돼 있을 테고, student int 김서송 라이크는 됐고, 아이고 바보네요. 여기가 이게 student int였고, 여기가 이놈이 뭐를 나타내는 거죠? 뭐야?
컬럼 명칭이어야 되니까 이게 아마 S네임으로 돼 있나 네임으로 돼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CSC 스마트의 스튜어 던트 나즈낫 S네임이 아니고 네임인가 보네요. 네임 그랬더니 김소송 여기서 어머나 자, MySQL에서는 이게 안 되나 보네요. 그 버전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도 버전이 보면 스테터스 보면 얘가 버전이 5.5 버전인데 이거 안 되고 지금 8 버전인가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하면 자, 그거는 그렇게 나타나지더라 라고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대체한다. 그 반대로 이제 꺽쇠 표시를 하는 거는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연산자 중에 순수 집합 연산자의 유니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김 퍼센트 한 것과 서 퍼센트 한 것과 송 퍼센트 한 거를 각각 하나의 문장인 거죠. 유니온으로 묶어서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김서송 퍼센트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성이 김씨이거나 서씨이거나 송씨의 회원의 모든 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것인데 여기 꺽쇠 표시는 지정된 범위에 없는 한 개의 문자를 대체한다. 그래서 뭐예요? 김서송이 아닌 보로 시작하는 이것만 이제 보여준다. 여기다 꺽쇠 표시가 무슨 표시야? 나트 표시나 마찬가지로 간다. 널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널은 원래 미확인된 값, 아직 적용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널 값은 뭐 몸무게로 했을 때 0을 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 현재 시점에서 그 몸무게를 모른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 널은 0이나 공백 문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명 주소를 검색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김현경이 널로 돼 있죠. 주소가 널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널이라는 게 이제 is 널이라는 연산자가 있다. 그러니까 주소가 is 널인 회원의 회원명과 주소를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 is 널 그렇게 하는 거죠. is 널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is 널도 있지만 is not 널도 있다. is not 널. 널 값이 아닌 것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order by 이렇게 할 때 널을 우선시할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문제도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and 몸무게가 0보다 크고 몸무게가 널이 아닌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타내준다. 그래서 이제 연산자들을 쭉 봤는데 연산자의 우선순위 어떤 거를 먼저 할 거니 그런 거죠. 그럼 조건절에 페어절에 여러 개의 연산자를 썼는데 연산선수 우선순위는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수행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5 더하기 3 곱하기 2다. 이 결과가 얼마인가요? 이 결과가 어떻게 이거 우리 탁상용 계산기 은행에 가면 있는 계산기를 5 하고 더하기 누르고 3 하고 곱하기 누르고 2를 하면 결과가 얼마 나오죠?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기라는 걸 한번 보면요. 그냥 나타나지죠. 계산기. 어머나 계산기를 못 찾았어요. 계산기가 있죠.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죠. 자, 여기서 보면 계산할 때 5 더하기 3 곱하기 2라고 그랬나요? 2는 이렇게 하면 16이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5 더하기 3 곱하기 2를 했더니 16이다. 그죠? 자, 이거는 왜 그런가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여기가 괄호를 치는 게 있나요? 괄호가 없네.
괄호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계산기 일반적으로 16이 나오는데 원래 16이라는 게 아니고 연산자의 우선순위 이 곱하기를 먼저 하는데 3 곱하기 2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6 그리고 더하기 1 해서 실제는 11이 정상적인 거죠. 우리 SQL 문장에도 이런 순서를 먼저 따지지 않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순서면 가진 연사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을 하고요. 결과는 이제 똑같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을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처리한다. 그래서 괄호를 한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제외한 모든 연산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ot,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or라는 연산자를 한다. 이게 순서다. 근데 논리 연산자를 제외한 모든 연산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나요? 자, 한번 SQL 문장을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여기다 볼까요? select 할 건데요. 5 더하기 3 곱하기 2 이놈이 이거인데 이게 1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true 그렇게 나타내죠. true라는 건 뭐야? 정상이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얘도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둘 거냐 만들 거냐 하니까 하면 6이니까 여기다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로가 나타나죠. true, false. 이 true면 1, false면 0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인 셈이죠.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연산을 하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술 연산 같은 것도 이미 되는데 논리 연산자를 제외한 모든 연산자들에도 이제 우선순위가 곱하기 나누기 뭐 이게 있고 비교 연산자를 나중에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비교 연산자가 어떤 거였었죠? 비교 연산자란 여기서 보여진 거는 여기서 이 표시가 비교 연산자인 거죠.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산술 연산을 더했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더하기 2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거 먼저 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산술 연산 먼저 하고 비교 연산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하는데 논리 연산자는 not을 먼저 하고 and, or 순으로 한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정렬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정렬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죠. select SQL 명령어에서 검색된 결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된 순서대로 검색된다. 이게 튜플에 순서가 없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 그러죠. 우리 엑셀에도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우리 이름 순으로 소트하든지 아니면 번호 순으로 하든지 성적 순으로 이렇게 소트할 수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데이터 검색을 해서 특정 열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그러니까 오름차순, 어센딩이라고 하고 내림차순은 디센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이 명령어 절이 이제 order by 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의 오름차순을 정렬할 때는 ASC, ascending의 의미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을 할 때는 descending이라고 합니다. 생략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ascending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반드시 DESC를 써줘야 된다. 이것도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쓴다 이거죠. 오름차순 정렬일 때 나타내는 검색 순서는 문자 값은 알파벳 순으로 검색되고 한글은 가나다 순으로 검색된다. 숫자 값은 가장 작은 값부터 검색한다. 그 다음에 날짜 값은 과거 날짜부터 검색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더바이절에 이용한 정렬 결과에서 널이 그럼 언제 나올 거냐? 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장 나중에 검색되고 내림차순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검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면요. 한번 여기서 봅시다. 뭐를 보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회원명, 이게 이제 여기 회원을 보는 게 이렇게 됐잖아요. 회원을 보는데 여기서 회원, 오더바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회원의 모든 거를 근데 여기다가 오더 바이 아까
뭐가 있었냐, 몸무게에도 오더 바이, 대소문자 구별하는데 저는 지금 대문자로 쓰기로 하죠. 오더 바이, 다음부터는 대문자 쓰겠습니다. 몸무게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몸무게 순서대로 합니다. 널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하겠죠. 오토바이 몸무게로 하라니까 이렇게 갖고, 몸무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컬럼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뭐 오더 바이 몸무게인데요. 일곱 번째라 그랬나요? 일곱 번째.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순서대로 해라. 이렇게 해주면 일곱 번째 값, 일곱 번째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고요. 일곱 번째가 똑같으면 어디 회원 번호별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 대신 몸무게라고 쓰시니까 7, 1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널 값이 먼저 나왔어요. 저자가 하는 말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오름차순으로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검색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SQL 서버의 얘기죠. MySQL에서는 처음으로 검색이 된다.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거고요. 실제 예를 보면 셀렉트 별표 회원을 하는데 회원명으로 어떻게 해라. 그럼 회원명이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겠죠. 회원명. 그래서 회원번호하고는 상관없이 회원명의 가나다 순으로 보여준다. 이게 이제 오더 바이, 그리고 회원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키 순서대로 하는데 키의 값에 어떻게 DSC, 그러니까 ASC를 붙이나 안 붙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셀렉트 회원 오더 바이 키 DSC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 회원을 하는데 뭘 할 거예요? 오더 바이 뭐에 의해서? 키에 의해서 그냥 가봅시다. 키죠. 키로 그냥 갔어요. 그러면 키의 순서대로 널인 게 가장 먼저 나왔고 이렇게 갔어요. 158, 162, 167 이렇게 갔죠. 자, 이거는 안 써주면 뭐라 그랬죠? 안 써주면 뭐라 그런 거예요? 안 써주면 얘가 오더바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ascending 이렇게 써주면 ASC라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ASC 그래도. 근데 이제 써주나 안 써주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내려쓰기를 해라 그러면 DESC descending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 뭐 내림차순으로 하는 거죠. 키가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으로 나타내지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거죠. 오토바이는 그렇고 같다. 그래서 실제 이 디센딩이라고 하는 걸 하면 내림차순으로 한다. 자, 오토바이를 하는데 모든 데이터에서 키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러면 이 등급 중에 뭐 오토바이 키 그런 거죠. 모든 조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토바이 그거 들어갑니다. 오토바이 키 그리고 어센딩 안 썼으니까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으면 디센딩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오토바이는 몸무게가 적은 순으로 회원명 키 몸무게 그래서 여기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뒤에 뭐가 써 있는 거죠? 어센딩 있죠. 회원명 키 몸무게를 하는데 뭐 회원에서 그래서 몸무게가 어떻게 작은 순에서 가라. 근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거짓말하네요. 어센딩 경우에 뭐라고요? 널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 저걸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SQL 서버 쓰시는 분들 증명을 한번 해야 되네. 댓글에다 달아주시든지요. 자, 여러 개의 열을 이용한 정렬 이렇게 되는 건데 시간이 제가 좀 들어간다는데 벌써 30분씩 나갔네요. 자, 여러 개의 열을 이용한 정렬. 오토바이에서 우리가 엑셀에서도 그러죠. 몇 절 뭐가 같으면 그 다음 하는 1기준, 2기준, 3기준인데요. 정렬 순수를 그냥 오토바이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써주면. 자,
회원명, 등급, 몸무게, 키를 볼 건데 회원에서 몸무게로 DSC하고 키는 어센딩으로 해줘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몸무게는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가고 키는 어떻게? 오름차순으로 똑같을 경우에 45 똑같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어센딩으로 키가 작은 순서부터 나타내줘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나타낸다. 키에는 어센딩이 안 들어가는 건 이해하시죠? 열의 위치를 이용한 정렬.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열의 이름인데 이거 쓰려면 귀찮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써주는 게 사실은 좋지요.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편하게 할 때는 자 어떻게 회원번호, 회원명, 주소를 검색할 건데 어디 회원이라는 테이블에서 근데 얘네들 정렬을 두 번째 걸로 해줘라. 인덱스인데요. 원래 이제 프로그래밍 원에서는 0부터 시작하기는데 그렇게 안 하고 1, 2, 3 이러는 거죠. 이 얘기. 2라고 써 있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회원명에 어센딩으로 해라. 그래서 이 회원명이 가나다 순으로 해서 어센딩으로 해둬라. 여기다 DSC를 했다면 역으로 보여주겠죠. 역. 자, 이제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 서브 쿼리는 SQL 명령문 처리 결과에 따른 SQL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그래요? 다른 SQL문 전달.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SQL문을 하나의 SQL 명령으로 연결하는 거죠. 서브 쿼리는 우리가 쿼리가 끝나면 끝에다가 뭐 했죠? 세미콜론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죠? 세미콜론이 나오기 전이죠.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가 실행되기 전에 한 번씩 실행된다. 서브 쿼리에서 실행된 결과는 메인 쿼리에 전달되어 최종적인 결과를 출력한다. 서브 쿼리를 포함하는 SQL 명령문을 메인 쿼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서브 쿼리는 셀렉트 명령문의 시작과 끝에 가로로 묶여 있다. 그래서 메인 쿼리와 구분된다. 메인 쿼리는 오더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서브 쿼리에는 오더바이저를 사용할 수 없다. 서브 쿼리는 단일행 서브 쿼리와 다중행 서브 쿼리가 있다. 뭔가 보면 서브 쿼리 결과는 하나의 행만 메인 쿼리에 반환한다. 메인 쿼리의 조건절에서 서브 쿼리의 결과를 비교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비교 연산자죠. 같다, 같지 않다까지 연산들을 하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송혜교 회원과 등급이 동일한 회원들의 회원명과 등급을 해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등급 그리고 조건이잖아요. 조건절에다 뭘 썼다는 거예요. 쿼리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놈이 무슨 쿼리? 서브 쿼리가 되고, 그죠? 서브가 되고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메인이 되는 거죠. 메인 쿼리의 등급을 나타낼 때 equal 그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쪽 MySQL에서도 아마 될 텐데 제가 코로나로 정신이 없어요. 오늘 이거 하는 순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가 오늘 뭐죠? 대전에 또 코로나가 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정신이 없긴 한데요. 또 복수동이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쿼리가 되죠? 그러니까 송혜교가 그러니까 요 밑에 것만 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쿼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서브 쿼리만도 실행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결과가 여기 이제 가로가 없어야겠죠. 여러 줄에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등급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죠. 송혜교의 등급이 비회원이라는 하나의 값만 나타나는 거. 하나의 값만.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이 나타난 것을 어디에다가 조건에다 붙인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자, 이 쿼리의 결과인 비회원이라고 나온 값이 등급이라는 것과 같은 거 이런 표시예요. 여기 이제 비교 연산자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등급이 정회원인 회원들의 평균 키보다 이거 이런 잡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려나 마이크를 띄워놨었는데 잠시 쉬면서 한번 볼까요? 이만큼 놓고 해도 소리는 들어갔어요. 여기다 꽂았을 때가 더 잘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더워요. 더워서 에어컨을 쳤는데 에어컨 소리가 정말 굉장히 큰데 잡음 제거 필터를 써서 아무 얘기를 안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는 걸로 레벨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 쿼리로 가는 것은 여기에 나온 값, 그죠?
또 하나의 서브 쿼리를 보면 이거죠. 키가 뭐 이거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select average key 이거는 이제 뒤에 집계함수라는 건데요. 회원에서 정회원인 등급이 정회원인 회원들의 키를 에버리지 평균 낸 평균 키보다 어떤 작은 사람을 보여줘라. 그러면 정회원의 키가 얼마지만 그 값이 여기에 쿼리 서브 쿼리의 결과 여기는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죠. 이 결과로 나온 것하고 비교를 한다. 정상적으로 서브 쿼리를 안 쓰면 어떡하나요? 이걸 해서 뭐 이 값을 안 다음에 그것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에 써줄 수 있다는 예를 보면 보아 회원과 등급이 같고 보아 회원보다 키가 큰 회원의 회원명 등급 키 몸무게를 검색하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 두 개 조건이 두 개인 거죠. 메인 쿼리에서 여기 뭐예요? 등급은 서브 쿼리로 이거 하나 들어갔고 그죠? 보아 회원명이 보아인 등급과 같은 등급이고 and 그렇고 두 가지 다 만족해야죠. 키가 select 회원에서 키를 하는데 보아의 키보다 큰 등급이 같으면서 보아의 키보다 큰 사람들만 뽑아줘라. 그러면 서연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중행 서브 쿼리. 다중행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 검색 결과가 하나 이상의 행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퀄이나 아까처럼 비교 연산자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엔 in 또는 exist라고 하는 다중행 비교 연산자를 쓴다. 이렇게. 자, 몸무게가 45인 회원의 회원번호, 회원명, 주소, 몸무게를 검색하라. 이렇게 보죠. 몸무게가 45다. 그래서 몸무게가 45인 회원번호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몸무게가 45인 회원이 회원번호가 많다는 뜻이죠. 아까 집합연산자 인이라는 걸 썼는데 이 인이에요. 여기에 아까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다가 인 해갖고 회원번호를 몇 개 줬어야겠죠. 이렇게 하는. 여기서 나타난 결과가 여러 개일 때는 인이나 이기지스티즈 같은 연산자를 쓴다. 몸무게가 45인 회원의 회원번호, 회원명, 주소, 몸무게를 검색해라. 그러면 몸무게가 45인 사람의 회원번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여럿이니까 이 사람, 인이라고 하는 걸 쓴 거죠. 그래서 서브 쿼리가 실행되면 결과가 이렇게 2, 3, 4가 나오는 거죠. 요 부분이 2, 3, 4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이 된다. 그런 설명이고요. 단일행 서브 쿼리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한 개 이상의 행값을 반환한 서브 쿼리와 단일행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실제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MySQL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했으니까 혹시 실습하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있을까마는 뭐 답답하면 해보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에러가 났죠. 어쩌고 저쩌고 매뉴얼. 그러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얘가 여러 개가 나타나게 회원번호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equal이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가 아니고 여기는 in이라는 연산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in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in으로 하면 결과가 뭐나 이래도 문제가 생겼네요. 주소, 몸무게, 프롬 회원. 얘가 똘똘하면 뭘 하는데, 그죠? 인데, 회원명, 주소, 몸무게, 프롬 회원. 여기 아마 안 떨어졌나요? 그렇게 하면,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몸무게가 45인 회원을 가져가서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조인하고 보면 좀 다른데요. 그냥 예로는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함수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엑셀에서도 하는데 집단함수. 얘는 그 그룹별로 개수,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죠. 그래서 count 어떤 것의 행의 개수를 재는 거고요. sum은 어디 너를 제한 모든 것의 합계, average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그렇게 합니다. 그 한 개의 열에 적용되어 단일값을 반환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룹 바이나 해빙 이런 것들을 쓰면 나중에 하는 집단함수 셀렉트절이나 해빙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셀렉트절에서 쓰는 예를 보면 카운트 별표는 이제 아까 모두 다죠. 널 값과 중복된 값들을 포함한 모든 행들의 값을 한다. 그래서 카운트 별표 하는 카운트 별표에 여기 카운트 이게 또 하나 더 들어간다. 카운트 별표를 제한 나머지 모든 집단 함수들은 널 값을 제한 값을 대상으로 집단 함수 값을 구한다. 카운트 별표는 총계를 구하니까 그냥 다 한다 이거죠. 카운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 카운트 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셀렉트 카운트 별표 그리고 as 회원수는 뭐야? 타이틀을 여기 회원수로 해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열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한번 볼까요? 열 이름이 뭘로 나오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카운트 별표 그러고 나타나죠. 카운트 별표 그러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달리 보고 싶어서 보면 여기다가 뭐를 써줘요? 여기다가 요 옆에다가 그냥 as를 쓰기도 하고 그냥도 쓰죠. 회원수. 그러면 전체 회원이 몇 명인지 그거를 여기다가 카운트 이렇게 했더니 타이틀 컬럼 명칭을 이렇게 바꿔준다. 그렇게 얘기를 앞장에서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몸무게 정보가 있는 회원의 수를 써라 그러면 몸무게 정보 뭐요? 카운트 몸무게. 그러면 몸무게가 있는 정보 4명 그렇게 하죠. 아까는 뭘 했어요? 별표 그런 거랑 다른 거죠. 보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 얘기는 아까 봤던 거에 뭐가 다르냐 하면 자, 여기다가 해서 카운트인데 여기에 별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몸무게 이렇게 했죠. 몸무게라고 하는 것을 컬럼이다 그거 실행하라 그러면 3개가 나타납니다. 아까 몇 개가 나타났죠? 회원에 있는 건 4개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널값이 있는 게 하나 있죠. 널값을 제외한다. 전체 별표에는 그렇게 했지만 널값을 이거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에버리지를 하거나 썸을 하거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널값을 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함수의 카운트 별표 이건 전체에 있는데 몸무게 이진 안널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몸무게가 정보가 없는 회원의 수를 검색하라. 맞나요? 말이 몸무게 정보가 없는 회원. 이즈 안널 이렇게 했죠. 이즈 널이면 몸무게 정보가 없는 사람만. 근데 이거는 몸무게 정보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카운터 몸무게 이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 하는 것이 요 페어저를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서 번호가 3인 도서의 평균 주문 수량은 이렇게 하면 도서 번호가 3인 이건데 어디 주문 수량이고 그거를 타이틀을 줬어요. 주문 도서에서 도서 번호가 3번인 것에 평균 주문 수량이 얼마냐. 자, 이길 실제 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면 자, 이거죠. 도서 번호에서 주문 수량 할 겁니다. 주문 도서에서 자, 그럼 보면 주문 도서라는 걸 보는데요. 주문 도서에서 보면 주문 수량이 여기 있죠. 주문 수량인데 주문 수량에 뭐를 해라? 에버리지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문 수량에 도서번호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주문 도서의 주문량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죠? 2.2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3번인 거에 대한 거를 평균을 내봐라. 그런 얘기죠. 3번인 거는 3.5가 나왔습니다.
3번인 게 뭐가 있나요? 3번이 하나, 두 개가 있죠. 6개 했고, 한 개를 주문했어요. 그죠? 네, 합이 7개니까 두 개를 평균 내면 3.5 이렇게 되죠. 제게 이해하고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는 데이터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자, 그룹 바이 절이라는 건데, 이 그룹 바이하고 해빙이 약간 그렇긴 또 하는데요. 그렇게 뭐, 크게 보기에는 그렇고, 나중에 직접 쓸 때 보면 매뉴얼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뭐, 여기까지, 야, 그거 있다. 자, 그죠? 그룹 바이절은 검색된 특정열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 집단함수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사용한다. 테이블에서 검색된 행들을 그룹 바이절에 명시된 열 기준을 분류한 그룹별로 개수, 카운트, 평균을. 자, 회원 등급별로 카운트를 해줘라. 아니면 평균을 내줘라. 이런 거를 할 때 쓰는 거죠. 그룹 바이절이 생략되면 전체 행을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한다. 이런 겁니다. 그 예를 여기서 얘기했는데, 주문 도서 테이블에서 도서별로 평균 주문 수량을 구할 때는 먼저 전체 주문 도서 정보를 도서별로 그룹핑해서 한다. 이때 이제 그룹 바이 절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도서별 평균 주문량이 얼마냐 그런 거죠. 자, 도서별, 그러니까 주문 도서에서 보면 도서 번호별로 그룹 바이 도서 번호별로 평균 주문이 얼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도서 번호가 2번, 그죠?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그룹 바이저를 쓰면 그래서 그것들의 도서 번호 2번, 3번, 혹은 4번, 5번, 6번을 하고 얘네들의 평균을 갖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한다. 이거를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실제 이제 보면 이놈이 여기다가 이거를 SQL 문장에 자, 도서번호별로 뭐 주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써주기로 했죠. 도서번호 도서번호를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평균 주문 수량이 1.5, 3.5, 222 이렇게 주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도서번호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얘를 집계함수 에버리지가 아니고 뭐 여기에 아까 뭐 썼었죠? 카운트라는 거 썼었죠. 카운트 네? 몇 개니 평균 아니 주문 수량의 개수인 거죠. 그냥 개수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뭐 개수가 이렇게 됩니다. 2번은 2개, 3번은 2개, 4번 1개, 5번 3개, 6번 카톡이 왔네요. 확정자 추가됐네요.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닙시다. 아, 참. 예전 조용하다가 갑자기 터지더니 하네요. 뭐 교회 목사님이시라니까 또 교회를 또 확 퍼지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 2개, 1개, 3개 에버리지면 그렇고 썸 그렇게 바꾸면 주문 수량의 합계들을 이 그룹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룹 바이 그러고 쓴다는 거죠. 자, 그룹 바이저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그룹 바이저에 명시하지 않은 열을 셀렉트 절에서 집단함수와 함께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그룹을 한다. 그룹 바이저에서 먼저 그룹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예. 도서번호, 주문번호 그런데 여기 주문 수량을 에버리지라고 하는 집계함수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룹 바이 뭐만 했어요? 도서번호만 했죠. 이런 거는 안 된다. 명확하게 뭐가 돼 있습니까? 그룹 바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잘못된 이제 2. 주문 수량, 주문 도서, 그룹 바이 도서 번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룹 바이절에 명시되지 않은 수량, 주문 수량열이 셀렉트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그룹 바이 그러면 그룹 바이 도서번호면 도서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번호에 따른 집계 함수가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실행 가능한 이 에버리지 주문 수량.
as 평균 주문 수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문 도서에서 도서 번호별로 뭐를 하는데 도서 번호별로 그룹핑을 했어요. 그러나 도서 번호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도서 번호는 뭔지 모르지만 얘가 각각이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게 나타났다. 주문 수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 컬럼, 아니 로의 번호를 나타낸 거죠. 그룹 바이 절에는 하나 이상의 열을 사용하여 그룹을 나누고 그룹별로 다시 서브 그룹을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회원의 몸무게별로 먼저 그룹핑한 다음에 몸무게별로 그룹형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별 회원의 등급별로 다시 그룹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렬할 때 오더 바이 할 때처럼 같이 나타내는데요. 전체 회원의 몸무게별로 나누고, 그죠? 이게 1번. 근데 같은 몸무게일 때 다시 등급별로 또 나눈다. 그렇게 그룹핑하면 몸무게와 등급별로 인원수와 평균 몸무게를 출력하라. 이렇게 돼요. 몸무게가 얼마인 회원, 그죠? 어린 회원이 몇 명이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실제적 몸무게가 어린 사람 45인데 비회원이 한 명이 비회원 있고 정회원 있고 정회원 하나씩 각각이 됐네요. 각각 5명인데 저렇게 나눠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모별로 이렇게 할 때는 저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자, 그룹화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룹바에서 이제 해빙이라는 절이 있어요. 해빙절은 그룹바의 절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룹바의 이제 조건을 그룹바에 명시된 열 이름에 의해서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해빙절에서 검색 조건을 한다. 해빙절은 반드시 그룹바의 절과 함께 써야 된다. 해빙만 혼자 있을 수 없다. 해빙절은 셀렉트 명령문에서 조건 검색을 위해서 사용하는 회어절의 기능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룹바이를 쓸 때 회어절은 프롬절에서 지정한 테이블 대상으로 조건을 하지만 해빙절은 그룹바이 절에서 절에 의해서 생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조건을 적용한다. 그러면 누적 주문 건수가 2건 이상인 도서만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볼 때 그룹바이가 도서 번호로 돼 있어요. 그럼 도서 번호별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카운트 별표 이놈이 누적 주문 건수라는 거예요. 이 누적 주문 건수 해빙 뭐가 카운트 별표 이놈이 이보다 뭐요? 크거나 같은 2건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건수와 평균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해빙절이 그룹바이와 같이 연동돼서 간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제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인이 그 관계 대수에서도 좀 힘들었었는데,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조인을 이해하면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이 조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어요. 이 조인절은 쓰는데 조인이라고 쓰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인이 어떤 건지 이 명령어들을 보는데 하나하나 봐나가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인이라는 거를 한번 가보죠. 54분이나 달렸네요 벌써. 하나의 SQL 명령문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한 번에 검색하기 위한 게 사용합니다. 조인문의 작성 순서는 셀렉트절은 검색하고자 하는 열의 이름을 명시하고 프롬절에는 셀렉트절에 포함된 지정된 열 이름 속성을 가진 테이블의 이름들을 명시를 해요. 여러 개가 되죠. 프롬절에 지정된 테이블 이름은 2개 이상이면 조인을 위해서 회어절에서
조인 조건절을 명시해야 된다. 근데 이 조인 조건절 회어절에 없으면요. 이게 이제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했던 우리가 관계 대수에서 봤었잖아요. 순수 관계 연산자에는 select join, select project join, 그 다음에 디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순수 관계, 집합 연산자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리고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건절이 없으면 카티션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 조인을 이해하려면 관계대수에서 카티션 프로덕트와 조인을 이해했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 조건절, 회어절 했을 때는 다른 두 개의 공통 테이블이지만 공통의 열을 비교해서 한다. 그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 키와 뭐죠? 기본 키와 무슨 차이죠? 포린 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기본 키와 포린 키에 대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회원 번호로 회원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회원 번호는 양쪽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같이 있습니다. 여기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였고 여기서는 포린 키였던 거예요. 외래 키였던 겁니다. 그래서 n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기 위해서는 n-1개의 조인 조건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연결을 하려고 하니 and로 묶는 조건이 필요해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제 보면 조인에서 열 이름, 중복 해결 방법, 중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조인 조건에서 셀렉트절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을 하는데 동일한 열 이름이 두 개가 납니다. 두 개. 그래서 이 열 이름이 중복되잖아요. 중복. 그래서 중복되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열 이름 앞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명령문에서 뭐를 열 앞에 지정하면 파싱 구문 분석 시간에 파싱 타임에 SQL 처리 능력을 어떻게 하는 향상시키는 능력. 조인에서 열 이름 중복 해결 방법이 열 이름 앞에 테이블 이름을 접두사로 한다. 그리고 점을 찍어준다. 테이블 이름과 열 이름 사이에는 점을 찍어준다. 자, 조인문 작성 순서 이렇게 보면 실제 조인을 하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회원에 있는 회원 번호와 주문에 있는 주문 번호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카티션 프로덕트하고 다른 거를 한번 보시면요. 요 절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카티션 프로덕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냐면 자, 문장을 자, 아주 간단하게는 카티션 프로덕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카티션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느냐? 자, 카티션 프로덕트는 자, 뭐하고 뭐냐면 회원하고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원하고 주문이라는 게 여기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주문은 이렇게 로 행의 개수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의 개수가 0에서 7개,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결과예요. 그죠? 8개가 결과가 나왔고 회원은 아까 몇 명이었냐면 회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회원에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1번을 집어넣고 갑시다. 1번을 회원에 삽입. 인설트 문장을 썼었는데요. 1번 안 들어갔죠? 그래서 1번이 이름이 남돌비 썼어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르겠네. 내가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몇 자리를 넣었죠? 몇 자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소가 수동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는 뭘 쓰지? 취미가 뭐야? 놀기가 운동도 되고 노는 거죠. 키 1m 73 산정어도 다 공개 67
그 다음에 등급은 비회원으로 갑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널 값을 비회원으로 했을게요. 적립금 빵. 그리고 실행. 그러면 인서트 문장이 되니 인서트 into 이건 뭐죠? 북스토어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데이터 테이블들을 모아놓은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점 회원에 각각의 컬럼들 이거 봤죠? 하고 각각의 밸류를 하나씩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 1번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순서대로 나타났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예요. 여기 회원이라고 했죠? 회원, 컴마 뭐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뭐였죠? 주문. 자, 주문에도 백 어퍼스트로피를 치려면 같이 치는데 이거는 뭐 공백이 있을 때 유효하다 그랬죠? 쳐주나 안 쳐주나 그렇게 하는데 원 일이 뭐예요? 이게 참이에요. 참. 모든 거 다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없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고 보여주면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회원 컴마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나온 등급까지는 뭐죠? 아, 적립금까지가 이게 회원에서 가져온 테이블이고요. 요거는 뭐에? 주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주문에서 갖고 온 건데. 그러면 여기 회원번호와 회원번호에 대해 카티션 프로덕트예요. 이게 몇 개가 생긴 걸까요?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회원은 지금 몇 명이냐면 회원이 5명이에요. 5.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해서 카디널리티 또는 기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문은 어떻게 되냐? 주문도 8개가 있어요. 이 2개를 하면 주문은 8개, 회원은 5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5, 8, 4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0개. 다시 한번 볼까요? 셀렉트 이거 하고 뭐를 콤마 이렇게 하고 써주는 거죠. 또 하는 게 주문이라는 테이블이다. 이거 2개를 카티션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몇 개지? 40개가 나타나. 40개. 40개인데 40개 중에서 30개만 지금 보여주라. 그렇게 해서 30개를 보여준 거고요. 그죠? 사실은 30개가 아니고 30행서부터 가나요? 그러니까 전체 보기 30행이 아니라 50행이라고 써주면 그냥 같이 보이는 겁니다. 네? 같이 보이는데 50개. 그러면 50개가 보이는데 맨 앞으로 가라. 그래도 50개. 이거 30개가 했네. 50개. 이렇게 하고 하면요. 50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쭉 해서 50개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몇 개 나타난 거라고요? 이게 40개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40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왜? 맨 앞으로. 맨 앞으로 가면 50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봅시다. 자, 이거죠. 회원번호가 서현, 송혜교, 보아, 김연경, 남돌비 캔인데요. 짝을 다 짓는 거예요. 각각. 여기. 예, 똑같은 걸 다 지금 하죠. 주문번호에 있는 거, 이놈. 8개를 이런 식으로 또 8개를. 그러니까 5개 곱하기 8개. 기수로 곱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카디널리티 곱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도서라는 거 하고 예? 도서는 지금 테이블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회원은 5개가 있습니다. 2개를 카티션 프로덕트 하면 몇 개가 생긴다? 30개가 생기겠죠. 그 얘기가 뭐예요? 셀렉트 하는데 여기다가 컴마 도서. 이건 뭐 조인은 아니지만 카티션 프로덕트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3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각 회원에다가 똑같은 도서를 각각 대입하는 거예요. 6개를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지만, 자, 조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회원번호. 그러니까 이 주문을 두면 주문에 이게 나타나잖아요. 회원번호가 있어요. 자, 이 회원의 회원번호를 보고 뭐를 해야 됩니까? 이 회원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알려면,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조인을 하는데, 조인을 하기 전에 카티션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카티션 프로덕트는, 자, 이거 하고,
뭐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됩니다. 회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조건 없이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거죠. 58, 40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40개. 그죠? 40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30개 보여달라니까 30개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보면 회원번호가 양쪽에 있잖아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회원번호 4번이 누군지를 해야 되는, 얘가 누군지. 이게 이제 조인 조건인 거예요. 자, 카티션 프로덕트에서, 자, 여기다가, 콤마 회원이었죠. 회원. 그래서 여기 조건에다가 뭐냐면, 자, 회원 번호잖아요. 번호. 회원번호 이꼴 회원번호.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근데 이제 회원번호 이꼴 회원번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컬럼. 그러잖아요. 회원번호, 회원번호. 왜냐면 주문에도 회원번호가 있고 회원에도 회원번호가 있는데 너 뭐니?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하면 뭐를? 회원번호가 아니고 여기에 뭐에? 주문에 있는 회원번호. 주문점. 여기는 회원에 있는 회원번호.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점.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자, 어떻게 돼요? 회원에 있는 회원번호. 얘네들 같은 것만 나타나요. 카티션 프로덕트 하면 아까 40개가 나타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8개만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거. 얘네 2개가 똑같은 것만. 이게 조인이라는 겁니다. 자, 카티션 프로덕트하고 조인하고 어렴풋이 이해가 가나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를 해요? 주문, 회원번호하고 뭐 주문번호와 회원명만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보여줄 때 별표, 이건 모든 칼럼 다니까 그러지 말고 회원번호, 여기도 회원번호, 자, 회원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문번호도 한 테이블에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써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회원명, 이것도 회원명이 회원이란 테이블에만 있어요. 명확하게 써주려면 여기다 회원점 회원번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중에 프로젝션을 한 거죠. 주문 회원번호 이렇게 합니다. 에어컨이 꺼져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땡크 소리가 나는데 땡크 소리는 뭐. 자, 이게 이제 프로젝션이에요. 조인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티션 프로덕트는 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요 조건. 요 조건이 없다. 근데 여기 이제 주문에 보면요. 이렇잖아요. 주문, 카드, 회원번호, 주문일자, 주문번호. 자, 요 주문번호는 또 어디서 쓰였죠? 어디? 주문도서에 가면 주문번호가 있어요. 자, 주문번호를 보고 뭐를? 일련번호, 주문수량, 몇 번 도서를 했는지. 이게 이제, 자, 6번 도서를 산 사람의, 그죠? 6번 도서를 산 사람의 회원명을 알려달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6번 도서를 주문한 사람의 회원번호. 그럼, 자, 6번 도서, 뭔지 몰라도 되잖아요. 자, 6번 도서를 주문한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이 주문번호, 그죠? 1002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문이라는 거에 1002 이거예요. 이걸 주문한 거예요. 그거를 주문한 회원번호가 4번이에요. 그럼 이 4번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 3개를 조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6번 도서를 산 사람의 이름. 그렇게 하면 4번, 회원번호가 4번이니까 누구예요? 여기 4번이 보아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주문도서를 보니까 자, 6번을 산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네요. 누구?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2001이에요. 주문이. 그럼 2001이 이거죠? 1번 회원이 샀어요. 그럼 남돌비. 그리고 보아였나요? 보아하고 남돌비. 이게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뭐만 보려고 그러냐면, 회원명은 내가 하고자 하는, 자, 주문과
주문 도서, 컴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원까지 있어야 회원명을 알 수 있잖아요. 회원이라는 테이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실행을 하면 얘는 컬럼, 문화, 뭐죠? 중도서 회원명이네. 회원명이어야 되죠. 그러면 회원명만 보여주는데 회원명만 나타나는 게 이게 몇 개 나타난다고요? 전체? 400개가 나타나요. 400개. 왜 400개일까요? 카티션 프로덕트에서 그렇습니다. 카티션. 자, 여기 수정하면요. 수정하면 이게 회원명이 아니고 이 자리가 뭐가? 별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컬럼을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행 이렇게 하면 자 400개가 나타나요. 400개.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주문 도서에서 온 거죠. 주문 도서에서 요만큼 온 거고 요거는 주문에서 온 거고 여기는 회원에서 온 겁니다. 그죠? 이게 400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만 보겠다? 나는 회원명만 보겠다 그러는 거죠. 회원명만 보겠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거죠. 자, 다시. 자, 그러면 나는 회원명만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회원명만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주문 도서, 그 다음에 주문, 그 다음에 회원. 이 세 개를 그냥 하면 카티션 프로덕트인데 회어절에 아까 조건을 줘야 돼요. 두 개가. 주문하고 주문 도서를 할 때는 뭐냐면 주문 번호라는 걸로 했어요. 그죠? 주문 번호. 그래서 주문 번호라는 걸 봐야 되겠죠? 자, 주문 번호로 봅시다. 그러면 주문 번호인데 이 주문 번호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주문 번호? 주문에 있는 주문 번호가 그죠? 이걸 주문 도서에 있는 뭐예요? 주문 번호. 이게 같아야 돼요. 그리고 and 뭐가 또 같아야 되나요? 회원하고 주문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문에 있는 회원 번호와 이퀄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회원에 있는 회원 번호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는 되는 겁니까? 뭐는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서도 하면 도서명까지 여기다 쓸 수 있죠. 도서명이었나요? 도서명. 자, 이렇게 하면, 자, 실행. 어떤 회원이 어떤 도서를 샀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언칼럼이네. 도서명이 아니었나 보네. 도서에는, 이거, 짠, 다시 쓰려면, 복사를 해놨다가, 도서에 보니까, 도서의 칼럼에 도서번호, 도서명인데, 의미나? 뭐에서 걸렸을까요? 자, 다시 봤습니다. 자, 회원명, 도서명, 주문도서, 주문회원, 주문에 있는 주문번호와, 아이고, 여기를 이퀄로 썼네요. 여기 주문도서에 있는 주문번호, 주문에 있는 회원번호와 어디에 있는? 회원에 있는 회원번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언컬럼. 그리고 제대로 안 알려주네요. 어디서 컬럼이 또 잘못됐죠. 주문에 있는 주문번호, 주문도서에 있는 주문번호, 주문에 있는 회원번호와 회원에 있는 회원번호. 이거 뭐야? 어디가 틀렸을까요? 주문번호, 일련번호, 주문수량, 도서번호. 주문번호와 주문번호와 도서번호. 그죠? 주문번호로 주문을 했어. 아, 도서까지 또 안 들어갔죠. 도서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서까지 또 하려면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회원명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나타나죠. 회원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보려면 자 해봅시다. 주문했는데 이 사람이 카드로 해갖고 4번이 이거를 했는데 그 4번의 주문 도서에는
여기 보면 일련 번호 그거 들어가 있네요. 일련 번호는 뭐지? 일련 번호가 뭐였었죠? 주문수랑. 이거 여기 도서 번호가 있죠. 도서 번호가 또 있어요. 도서랑 또 엮으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도서를 했는가 그러죠. 그러면 복사한 거를 갖다 놓고 도서명까지 보려면요. 뭐 해야 돼요? 여기 도서라는 것까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도서. 이 카티션 프로덕트 하면 각각의 카디널리티를 곱한 숫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가 더 넣어야 돼요? AND. 네. 조건이 또 하나 되는데 조인 조건이 있어야 되죠. 어디 도서에 있는 도서에 있는 도서 번호와 어디에 있는 도서에 있는 도서 번호와 이퀄. 이거랑 어디에? 주문 도서인가요? 여기 또 빠진 걸로 복사해 나옵니다. 여기고 이거는 회원에 있는 그 다음에 도서에 있는 도서 번호와 주문 도서에 있는 도서 번호가 같아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테이블들을 다 해서 어떤 회원이 어떤 도서를 샀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회원이 샀는데요. 서연이 데이터베이스 배움터 서연이 산 거, 보아, 남들 위해 산 게 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주문도서, 아까 보면, 이게 똑같은 일.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30가지 이렇게 돼 있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주문도서를 보면, 이렇게 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0개 했는데 각각이 수량을 2개 해서 도서를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들은 누가 샀니? 그러면 회원번호. 8개면 8개 있겠죠? 같이 있어요. 그 회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 산 도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다 엮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주문도서를 보고, 이 주문도서를, 6번 주문도서를 6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6번 아니면 도서명이 모인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서명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간 거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떡하죠? 말한 대로 하면 자, 이 얘기는 자, 도서 번호에 and 도서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도서에 있는 도서명인데요. like 그려놓게 like like인데 퍼센트 데이터라고 하는 거 들어가고 끝에도 데이터가 들어가도 상관없노라 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 이렇게 그럼 데이터가 들어간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건 말고 누가 남돌비가 산 것만 보여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조인이라는 겁니다. 그거니까 이론적인 걸로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두 개이기 때문에 요 회원하고 주문이라는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조건절 얘는 n-1개 n개의 테이블들을 조인할 때는 n-1개의 조인 조건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자, 근데 아까 M 이런 거 썼죠? M 이게 뭐예요? 테이블에 명칭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from 야 회원은 이 SQL 문장 안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M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M. 회원번호라고 쓴 건 뭐예요? 회원. 회원번호.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번호라는 컬럼 명칭이다. O라고 한 건 오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한글로 줄이면 긴 거를 쓰기 싫다는 얘기죠. M. 회원번호, O. 회원번호 이렇게 줄여서 쓰겠다는 거. 이게 뭐야? 전체 쓰려면 주문. 회원번호 이렇게 쓰는 거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 명칭에 별명을 쓰는 게 지금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이 에즈는 뭡니까? 이 P 출판사명인데 P 출판사의 이름, P 도서명의 책 이름, 그리고 그 타이틀을 바꿔주겠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바꿔주겠다 이런 거고요. 뒤에 있는 이 프롬의 에즈는 줄여서 얼리아스 줄임말로 이 P 출판사 번호, 출판사 출판사 번호, 도서 출판사 번호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죠? 아까 그 예제를 했던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샀는데 그게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것까지 하려면 이 출판사까지 더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조인 조건에 이게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죠.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조인에서 테이블 별명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as am, as o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같이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사용한 검색 조건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이 조건할 때 and로다가 지금 3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려고 그러면 2개의 조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뒤에 뭐를 한다? 또 조건이 있으면. 자, 두 개의 것을 조인을 했습니다. 출판사와 도서를 조인을 했는데, 조인하면 조인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and. 그렇지만 거기서 도서명이 like, 영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보여줘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nd절로 새로운 조건들을 준다. 아까 예제를 봤습니다. and 연산자에 의한 사용자의 추가 검색 조건은 계속 그런 거죠. 해놓고 뭐 가격이 B의 가격은 B가 뭐였어요? 도서 테이블에 있는 가격이라는 컬럼이 25,000원 이상인 것만 보여줘라. 이게 이제 셀프 조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테이블 내에 있는 2개의 열을 연결해서 EQ 조인을 하는 조인 방법이다. 프롬절에서 하나의 테이블을 서로 다른 테이블처럼 조인 조건으로 연결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다른 별명으로 주고 2개를 가지고 한다.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여러 개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든가 합니다. 시험 문제에는 실질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했는가 정도 그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좀 많이 못했다. 많이 못한 게 이제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DBMS 이것 중에 MySQL로 뭐 SQL 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MySQL을 잘 모르는 거 말고 그 앞에 관계 대수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패키지, 시스템, 이게 이제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같은 거죠. 얘네들을 잘 사용하는 관리자, 얘를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DBA라고 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는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 중에 관계형, 계층형, 망형이 있었는데, 관계형 DBMS인 오라클 아니면 MySQL에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데, 이 모델이라고, 관계형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은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연산, 아니면 제약 조건, 그 다음에 구조, 연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 데이터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좀 있어요. 릴레이션은 스키마가 어떻고, 인스턴스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약 조건에는 크게 2가지, 그리고 좀 들리면 한, 뭐, 대여섯 가지 되는, 그거에 준하는 게 뭐죠? 액체 무결성, 제약 조건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는 부분에서 순수 관계 데이터 연산인 셀렉트, 프로젝트, 모인, 디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연산자인 합집합, 고집합, 사집합, 그 다음에 파티션 프로덕트였습니다.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언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DBMS랑 통하려면, 야, 내 데이터를 저장해줘, 내 것 좀 보여줘, 이런 걸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려면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하는 SQL 문장을 썼어야 되는데, SQL 문장, 데이터 언어에는 3가지가 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정리어, 데이터를 조작하는 조작어, 데이터를 제어하는 제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어는 지금 그랜트 이런 것들을 지금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 그래서 테이블 관리 그랬었죠. 테이블을 만드는 create, 그 다음에 구조를 바꾸거나 변경할 때 쓰는 alter,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없앨 때 drop,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실제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게 insert, update, delete라는 거고,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포맷으로 보고자 할 때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볼 때는 프로젝션과 셀렉션에 관한 연상을 했지만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뭐라 그러죠?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규화한다고 해서 테이블들을 다 쪼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모아놓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누는 것들이 정규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니, 그러면 조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조인 전에 지화변선되는 파티션 프로덕트와 조인까지 이해를 하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기말고사 토요일날 보는데 제가 내일 정도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의 몇 군데를 샘플로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풀어보시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더운 날씨에 시험이라 그러면 암말해도 부담인데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학기에는 입력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봤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뭐 하죠? 실제 뭐라 그럴까요? 이거 계곡 물소리가 계속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뭘 하려다 까먹었나. 학점 관리를 위해서 A 학점 몇 학점, B 학점 몇 학점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번에는 좀 자유롭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석 체크는 유튜브에 수강을 했니 안 했니 선착순으로 할 수도 없고 거의 만점이라고 보고, 간혹 댓글을 안 달아놓은 분들이 계신데 댓글 다는 날짜가 있기는 합니다만 부담 없이 마지막 강의까지 들으시고, 시험은 TP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SQL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앞에 것도 같이 가나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00점을 다 맞아버리면 제가 더 문제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F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날 뵙는 걸로 하고, 이번 학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비대면 이거 쫓아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토요일날 뵙죠.